무역영어 이어서 5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대금 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 되겠는데, 4번은 transferable LC, 양도 가능 신용장인데, under transferable LC, 자, 양도 가능 신용장에서 신용장은 양도가 될 수 있는데, 바로 수익자가 원하는 횟수만큼 많이 양도될 수 있다. 이건 틀렸죠. 왜냐하면 제1수익자 제1수익자가 한번 제2수익자에게 양도했으면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계속해서 수회에 걸쳐서 양도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양도가 되는 신용장에서 양도는 단 1회만 가능하다는 거. 우리 이론 강의에서 다 배운 내용이죠. 다음에 52번, 다음에 보기에서 설명하는 대금 결제 방식을 골라봐라 되는데, 일단 보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결제 방식은 국제거래에서 사용되는데, 바로 물품이 선적이 되고, 그 다음에 인도가 되는데, before payment is due, which typically in 36 to 9 days, and so on 돼 있어요. 그래서 payment is due, 결제일이 되기 전에 선적이 되고 인도가 되는데, 지급 날짜는 바로 30일, 60일, 90일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서 캐시온 딜리버리 COD 방식이죠. COD 방식은 바로 서류하고 대금하고 맞바꾸는 서류 상환 방식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기한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번은 여기서부터 탈락이네요. 1번 탈락했고, 그러면 2, 3, 4번이 이제 남아 있는데, 자, 그러면 B항 보시게 되면, 자, 이러한 지급 조건은 수입자에게 아주 유리한데 어떤 거냐면 바로 현금 in terms of cash flow, 현금의 활용면에 있어서 수입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방식이다. 그리고 비용에서도 그렇고,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이것은 수입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니까 결국은 수출자에게는 조금 위험한 그런 방식이 되겠어요. 자, 그럼 대금 지급을 나중에 이제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수출자 입장에서는 불리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서 4번 같은 경우는 LC 거래잖아요. 그죠? LC 같은 경우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서류만 제시하면 대금 지급이 되고, 그때 개설은행이 지급 합격을 하고 있으니까 뭐 수출자가 대금 지급을 못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방식이 아니죠. 따라서 4번도 역시 탈락이고, 그러면 정답은 2번, 3번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C번 보시게 되면은, 자, 물품은 선적이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서류는 바로 수출자에 의해서 바로 다이렉트 해가지고 리미티드 전송이 되는데, 누구에게? 바로 수입자에게 바로 전송이 된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who has agreed to pay the exporter's invoice at a specified date. 그래서 어떤 정해진 날짜에 바로 수출자의 송장 금액을 결제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는 수입상에게 바로 서류를 보낸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추심거래, 이번 같은 경우에 DA 거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추심의뢰은행, 그 다음에 추심은행을 통해서 수입자에게, 매수인에게 서류가 전달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바로 다이렉트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바로 오픈 어카운트,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고, 오픈 어카운트 청산 계정 방식에서의 결제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 한 번 되겠고요. 자, 53번, 다음 신용장 조항 안에 들어갈 적합한 단어로 구성된 것은, 자, 이 문장도 상당히 시험에 빈출될 문장인데, 바로 개설은행이 바로 수익자에게 지급을 확약하는 지급을 확약하고 있는 그런 지급 확약 문헌이 되겠어요. 그래서 we hereby engage, 여기서 we는 바로 이제 개설을 말하는 것이죠. 자, 당행은 engage도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다, 약정합니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신용장을 근거로 해서 발행된 이 환화음에 대해서 누구에게 지급할 것을 확약하냐면은 바로 환화음의 발행인, 그리고 주로 지급이 되는데 아니죠, 그죠? 바로 환화음의 발행인 또는 환화음의 선의의 소지자, 또는 환화음의 나중에 수취인에게 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번, 4번은 다 탈락하고 2번, 3번이 정답에 가까워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너피드 홀더 같은 경우는 선의의 소지자라고 우리 배웠어요. 그죠? 보통 이제 매입은행을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경우에 지급을 하냐면은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will be duly. 그래서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한 서류를 제시했을 때 바로 매입하고 지급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여기 C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인 여기 지금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하는 해서 자 conformity 그다음에 conformity 다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틀리죠, 그죠? 바로 서류가 제시되면 정의 on presentation 서류가 정의 제시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어음의 대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owner가 되겠습니다. owner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 결제에서는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다. 지급하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부동원 하잖아요, 그죠? 부동원 하면 이제 불명예스러우니까 그게 디스오너가 되겠고, 그래서 억세트 되는데 이것은 뭐 인수한다 이런 내용이 되니까 여기에 하나음상에서의 은행의 지급하기가 무난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다음 54번 아래 문장의 괄호 안에 들어갈 올바른 용어를 이제 골라봐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를 보지 마시고요. 일단 괄호에 해당되는 문장부터 먼저 봐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괄호가 해당하는 문장을 보게 되면 Please fill in your remittance application. 송금 신청서죠. 은행에서 해외로 돈을 붙일 때 작성하는 신청서가 있는데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송금 신청서를 fill in 작성을 하시고, 자, 그리고 never forget to fill up. 잊지 마십시오. fill up 뭘 적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code for speedy transfer 빠른 송금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항을 적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되어 있으니까 그럼 저게 해당하는 거 뭘까요? 그러면 HS가 있네요. HS는 뭐예요? 관세법상에서 우리 품목 분류 번호였죠, 그죠? 해당 사항 없고요, 그죠? 그다음에 ROHC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전자제품에 대한 용어가 되겠고요. 그다음 스위프트는 바로 은행 식별, 국제은행 식별 코드가 되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은행에게 구분하기 위한 고유한 그 코드가 부여되어 있는데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은행에다가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은행에 마다 고유로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는 번호를 알면은 굉장히 빠르게 송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스위프트라는 것을 전체 보지 않아도 바로 정답을 알 수 있죠. 그다음에 리치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은 EU의 어떤 화학물질 관리 규정, 그걸 바로 리치 코드라고 그러죠. 그 정답은 3번 스위프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뭐 우리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번 전체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사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사의 물품이 오늘 온보드 선적이 되었고, 그 다음에 30일 이내에 LA 항구에 도착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BL하고 선화증권하고 인보이스, 그 다음에 포장명서, 그 다음에 원산지 증명서를 인클루스도 동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자, 상호 간의 결제에 대해서 동의한 대로 어떻게 했냐면은 100% TT 송금 방식으로 동의를 했으니까 바로 Press Limit Invoice and Invoice Amount 그래서 9만 달러의 상당의 그 송장 금액 9만 달러를 우리 은행으로 보내주십시오. 언제까지? 바로 이달 말까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서 이제 뭐 송금 신청서를 작성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빠르게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다가 이제 수출자가 지금 그 수입상한테 이걸 이제 알려줬겠죠, 그죠? 이거 식별부를 알려줬는데 그 식별부를 바로 송금 신청서에 적는 것을 잊지 마라. 그렇게 적어주면은 빨리 송금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5번 다음 상황에 가장 필요한 신용장은 무엇인가? 보면 자, 뉴욕에 있는 TDK의 지점이 going to participate in the tender. 자, in the tender 하게 되면 부드러운 뭐 상냥한 그런 뜻이지만 동사로는 뭐 입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20억 불짜리 뉴욕의 어떤 건설공사에 입찰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첫 시작이. 자, 그런데 이런 것들에서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다 해석하려 하지 마시고요. 그냥 슬쩍 한번 쫙 대각선으로 크로스해서 쫙 훑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게 눈에 띄죠? 이런 게 눈에 띄죠? B본드, 그죠? B본드 눈에 띄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B본드라는 게 막 들어오게 되네요, 그죠? 이건 바로 뭐예요? 그다음에 P본드도 여기 있네요, 그죠? B본드. 그 B본드는 뭐예요? 이게 비드본드잖아요. 입찰할 때 입찰 증거금으로 대신해서 제출하는 게 바로 비드본드가 되겠고, 그다음에 P본드는
퍼포먼스 본드 해가지고 계약 이행에 따른 보증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P본드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발행되는 것은 뭐 있겠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스탠바이 LC, 보증 신용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해석하지 않아도 이런 용어만 딱 보고 있으면, 다시 말해서 어떤 이론적인 거에 대한 기본 지식만 딱 있으면은 해석하지 않아도 바로 저걸 스탠바이 LC를 말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살펴보면, 자, 그래서 입찰 참가자들은 B본드를 제출해야 되는데, 바로 미국에 있는 뉴욕은행이 발행한 것을 제출해야 된다. 누구에게? 바로 뉴욕에 있는 이 프로젝트 위원회에다 보내야 되는데, 하지만 만약에 이 지사가 enough deferred, 어떤 입찰 보증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렇게 발행된 B본드를 발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입찰에 응할 만큼의 그런 자본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입찰 보증금이 없어가지고 이러한 B본드를 발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없는데,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지금 서울에 바로 TDK 회사의 본사가 서울에 있는데, 이 회사는 바로 P본드하고 B본드 양쪽 두 개를 다 발행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돈이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TDK 본사가 바로 뉴욕에 있는 은행에게 개설해 줄 수 있는 신용장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TDK의 본사가 TDK의 지사의 어떤 입찰에 대한 이제 보증으로서 이제 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스탠바이 LC에서 보증 신용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의 내용은 어떤 서류의 일부분인가 해서 56번 되겠는데, whereas 뭐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뭐에도 이런 뜻이죠. 그래서 you have issued a bill of lading 돼 있어요. 선한증권을 발행하는 건 누구예요? 바로 선사죠, 선사. 그러니까 여기 you는 바로 선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귀사가 상기 선적품을 커버하는 선한증권을 발행을 했고, 그다음에 상기 화물은 지금 양육항에 도착이 되었다. 그래서 we hereby request you to give 돼 있어요. 그래서 귀사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바로 이 상기 물품의 인도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to the above mentioned party, 상기에 언급한 이 당사자에게 바로 이 화물을 좀 넘겨주십시오. 어떻게? Without production of the original bill of lading. 그러니까 원산하증권이 없는데도 증권 없이 이 상기 당사자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런 건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LG 수입화물 선취 보증서를 발행하게 되는데, 은행이 이제 보증서를 끊어주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신용장 개설 의뢰인의 이제 이름을 적고 개설은행이 선사에게 바로 이 사람에게 바로 물품을 좀 내주십시오 하고 이제 요청하는 그런 양식에 들어가는 이제 문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입화물 선취 보증서에 들어가는 문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2번 letter of guarantee가 되겠습니다. 자, 57번 다음 매매계약서의 품질에 관련된 표현 중 매도인에게 유리한 표현이 아닌 것은, 자, 지금 57번에 해당하는 이 지문은 지금 벌써 제가 보기에 한 3번, 4번째 지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앞에 있었던 무역계획에서도 계속해서 나왔던 문장이네요. 이거 뭐예요? 계속해서 요거에 대한 그 예문은 앞으로 37회, 38회 계속 출제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 예문은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되겠어요. 자, 다음 매매계약서의 품질에 관련된 표현 중 매도인에게 유리한 표현이 아닌 것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매도인은 어떤 제조상의 오차로 인해서 샘플하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물품을 생산하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물품을 생산해서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만은 수입상이 그것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부당하게 어떤 할인을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품질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느슨하게 그렇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1번 보시게 되면 the quality of the goods should be up to sample. 자, up to sample, 이거는 바로 뭐냐면
샘플하고 완전히 이제 같아야 된다. 그래서 fully equal to sample하고 같은 말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same as sample. 이 말과 이제 같은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에서 보낸 물품하고 그다음에 원래 견본하고 조금 아주 사소한 그런 불일치가 있을 경우에 또 악용될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을 딱 타이트하게 올가면은 이런 표현은 삼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1번 틀렸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2, 3, 4번처럼 뭐 샘플과 비슷한 걸로 한다. 그죠? 뭐 샘플에 준한다. 그 다음에 샘플에 거의 비슷한 걸로 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느슨한 조항을 바로 품질 조항으로 해놓게 되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겠죠. 자, 58번 아래의 내용은 어떠한 서류의 일부분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괄호 안은 the most low cost and quick measure of dispute resolution. 자, dispute resolution에서 아주 그 다음의 사항은 가장 비용도 낮고 그 다음에 어떤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비용도 낮고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다. 자, 이것만 딱 보면요, 보기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신속한 것은 바로 3번 되겠어. 3번. 그래서 amicable settlement 해가지고 바로 화해죠. 화해. 어떤 뭐 중재라든지 뭐 소송이라든지 조정 이거 1번 같은 경우에 1번은 이제 조정이 되겠어요. 조정과 같이 이런 걸 가지 말고 가기 전에 야, 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고 그다음에 내가 좀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할게. 그래가지고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상호간에 앞으로 이럴 일이 없도록 좀 조심합시다. 그래가지고 원만하게 타협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죠? 가장 좋아. 그래서 요거만 딱 보면은 첫 문장만 보면은 바로 3번 amicable settlement가 비용도 가장 적게 들고 상대방에게 상처도 안 주고 가장 빠른 방법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장 보시면 and can be enforced in foreign countries 됐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그 효력을 입증받고 그 다음에 enforced 강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화해사항은 아니죠. 그죠? 어떤 것이 이제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저런 문장이 나왔겠죠. 자, 그래서 because it has the same force and effect as a final judgment of the court. 그래서 자, 법정의 최종적인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그리고 동일한 효력이 있고 동일하게 유효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중재의 판정문, 중재 판정문은 바로 법원의 판정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컨슬레이션 조정. 자, 조정도 바로 파이널이에요. 파이널. 이 조정한 사항을 둘러퍼버리고 다시 뭐 중재로 간다든지 소송 간다든지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 그래서 자, 내용은 비슷하지만은 이 조정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는 판정문을 가지고 외국에 집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두 당사자가 만나가지고 조금씩 양보해갖고 스스로 제3자의 개입 없이 자기들이 타협을 해서 분쟁을 종료하는 거, 이것이 바로 조정이 되겠어요. 조정. 그러나 중재는 직접적으로 중재의 절차를 거쳐서 판정문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 국가의 어떤 권리를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중재가 되니까 조정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감정도 해치지 않으면서 아주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나쁜 순서대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4번이 가장 좋고요. 원만하게 화합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1번 조정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는 중재. 아이고 이게 잘못됐네. 3번 화합이 좋고 그다음에 4번 그다음에 최악으로 가는 게 바로 리티게이션 소송이 이제 가장 나쁜 방법이 되겠어요. 그죠? 이것도 순서도 잘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에 59번 문장이 기네요. 자, 다음은 환음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가장 바르게 나눈 것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ricky part is to biddable exchange에 대해서 자, 환음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세 명의 당사자들은 바로 환음의 drawer 발행인, 그 다음에 지급인, 그리고 and pay 수취이다. 그래서 환음의
발행인은 isn't blank A. 환원의 발행은 누구죠? 바로 매도인이죠. 매도인은 바로 수출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번, 4번 익스포트가 되겠고, 그러면 1번 임포터, 2번 임포터는 틀렸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 4번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신용장 거래에서 지급인은 the fair 지불하는 사람인데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개선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환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수은행과 같은 이런 은행들이 바로 지급인이다. 그 다음에 in the case of documentary collection transaction 돼 있어요. 그래서 서류에 의한 추심거래, 그러니까 추심거래가 되겠죠. DA나 DP 같이. 그래서 DP나 DA와 같은 추심거래에서는 it will be and blank B. 그래서 신용장 거래에서의 지급인은 개설은행 또는 상환은행, 인수은행인데 추심거래에서는 누가 지급인이죠? 바로 매수인, 그러니까 임포터, 수입상이 지급이 되겠죠? 근데 보니까 두 개 다 똑같이 임포터네요. 좀 시간 좀 걸리겠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in the case of negotiation before collection. 자, 추심이 되기 전에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은 누가 되겠어요? 바로 매입은행이 되겠죠. 그래서 수익자가 있고 여기 매입은행이 있고 자, 개설은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입은행이 이제 매입을 했고, 그러면 수익자는 환원을 발행할 때 개설은행에게 개설은행들이 나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나는 이미 매입은행한테 먼저 돈을 받았으니까 이 환원에 대해서 매입은행에게 돈을 지급하시오 하는 지급 문헌이 있는 게 환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매입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매입은행이 바로 이 환원의 대금을 수취하는 수취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60번. 아래 계약 조항의 제목으로 맞는 것을 골라봐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매수인은 뭐 방어를 하고 그다음에 보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and hold the seller harmless from 됐어요. 무엇으로부터 harmless, 바로 매도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된다. 바로 뭐냐면 어떤 멸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손상이라든지 어떤 책임이라든지 이런 거로부터 바로 매도인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어느 선까지? 바로 but not limited to the attorney's fee 돼 있어요. 뭐 변호사 비용에 대한 제한 조건 없이 모든 비용이라든지 책임에 대해서 매도인을 보호를 해야 된다. 바로 어떤 경우냐면은 arising out of or in relation to the product liability brought by the third parties protest. 뭐 누가 죽었든지 뭐 다쳤든지 이런 당사자로부터 brought 제기된 그런 책임인데 어떤 거냐면 바로 in relation to the product.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네요. 바로 제품과 관련돼서 arising 발생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매도인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품과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1, 2, 3, 4번 중에서는 바로 2번 product liability 제조물 배상 책임이 되겠네요. 이건 제조물 배상 책임. 그래서 이제 제조물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물품을 제조해서 수출을 했는데 그 수출 물품에 대해서 최종 사용자가 그걸 사용하다가 우리 뭐 가스가 뭐 폭발했다든지 또는 뭐 베었다든지 또는 뭐 그로 인해서 심한 경우에 죽었다든지 자 이랬을 경우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바로 생산자 즉 수출자 제조자가 책임을 질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수입한 수입상 즉 판매자가 책임을 질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계약서에다가 명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product liability 제조물 배상 책임 조항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바로 이 계약서에서는 제조물에 대해서는 매도인은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 그런 조항이 되겠네요. 그래서 뭐 정답은 2번 product liability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1번 non-waiver 앞 설명 다 드렸어요. 그죠? 권리 불포기 조항. 그다음에 3번 severability에서 이건 뭐예요? 가분성 조항이죠. 가분성. 그래서 어떤 계약 사항이 있게 되는데 1, 2, 3, 4 이렇게 되는데 자 2번 조항이 어떤 상황 때문에 이것이 무효가 됐어요.
그래서 2번 조항이 무효가 됐다고 해서 나머지 1, 3, 4번도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가분,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가분성 조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ndemnification, 이것은 이제 배상 조항,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이 되겠어요. 그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해석을 해보시고요. 제가 권장하는 것은 전체를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문장을 힐끗 봤을 때 이런 프로덕트라는 키워드만 보고 정답을 찾아내는 연습을 많이 하실 것을 제가 권고를 드리고요. 또 그런 것이 많이 숙달됨으로써 시간을 이제 많이 단축해가지고 조금 시간을 소비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에 조금 여유 있게 시간을 이제 투입할 수 있게 되니까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61번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잘못된 것부터 이제 먼저 보게 되면 3번 되게 3번 guaranteed freight clause 되어 있는데, 자 운임 선불 조항인데 보통 이제 운임은 계약이 종료된 거, 다시 말해서 물품이 인도된 다음에 이제 운임을 청구하는 후불 방식이 이제 일반적인데, 어떤 경우에서는 이제 선사가 그 운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운임을 이제 선불로 받도록 그런 조항을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guaranteed freight clause에서 운임 선불 조항이 되겠어요. 운임 선불 조항.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운임을 선불로 내는다, 그런 조항이 되겠는데, 그 왜 틀렸냐면은, 자, 이 조항의 의미는 한번 once freight is fixed in advance, 그래서 운임이 일단 한번 먼저 결정이 되고 나면은 there will be no additional cost, 추가적인 비용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정 운임이지 더 이상 뭐 추가적인 뭐 할증료라든지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내용이니까 바로 운임 선불 조항하고는 관계가 없는 설명이 되겠어요. 62번 다음 중 선적설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해서 정답은 3번 되겠는데, C웨이빌 해상 운송인데 해상 운송장에 어떤 게 잘못됐을까요? 자 보시면 이 운송서류는 BL과 같은 방식으로 같은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바로 물품에 대한 수취증의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하는 역할도 한다. 그리고 and as a documental title, 권리증권의 역할도 한다 되는데, 권리증권은 아니죠. 해상운송장은 권리증권이라는 것은 바로 배서에 의해서 양도되는 유가증권이 바로 이제 권리증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권리증권은 이 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임자다. 그래서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권리증권인데, C웨이빌은 그런 기능이 없고, 마찬가지로 항공운송장 에어웨이빌도 바로 권리증권, 유가증권의 역할은 없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63번 보험이네요. 다음 중 ICCA 조건에서 보험자의 면책인 것은 되는데 올리스크 조건이죠. 자 그럼 1번 보시게 되면은 어떤 선박이 좌초되거나 그다음에 그라운드 교사되거나 침몰 전복, 이건 바로 뭐죠? 바로 해상 고유의 위험이죠. 해상 고유의 위험은 전부 다 ICCA 그다음에 올리스크에서 전부 다 담보해주는 위험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fire or explosion 해가지고 화재라든지 폭발, 전부 다 담보 위험입니다. 자, 그 3번이 지금 틀렸는데, loss damage or expense attributable to willful misconduct of the assured. 자, 피보험자의 willful misconduct, 악행이죠, 악행. 악행에서 attributable, 기인한 어떤 손실이나 손해, 이런 거죠.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죠? 불법 행위, 악행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해 줄 리가 만무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 되겠고요. 64번. 자, 다음 무역서신 작성에 사용되는 아이다 원칙의 의미를 잘못 표현한 것은, 그 무역서신을 작성할 때 상대방의 어떤 흥미를 유발시키고, 그다음에 거래를 성사시키기 하기 위해서 어떤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되는 중점 사항이 있게 되는데, 그 바로 아이다가 되겠어요. 그래서 attention, 먼저 주의를 끈다. 주의를 끈다. 그래서 편지를 받아보는 독자의 시선을 잡아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interest, 흥미를 유발시켜야 된다. 그래서 독자의 호기심이라든지 흥미를 유발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D, making the readers want what they have to sell 됐어요. 독자라여금 어떤 것을 팔 것인지를 그렇게 만들도록 해야 된다. 이건 틀렸어요. 디자인은 바로 독자를 확신시켜야 된다. 어떤 거냐면 바로
they have to sell이 아니고 buy, 그죠? 어떤 것을 구매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desire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액션은 행동의 자극이죠. 그래서 이 독자로 하여금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주게끔 해야 된다 이 말이죠. 64번 상당히 그 빈출되는 문제가 되겠고 우리 기본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5번 아래 서신의 문장을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을 골라봐야 되는데 무형령 1급 시험에서 아주 단골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런 문장을 순서 없이 이제 섞는 경우에 푸는 요령을 보게 되면 먼저 서신은 항상 서두, 자, 본문, 그 다음에 결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서두에서는 뭐 서신의 수치, 저번에 너의 편지를 뭐 잘 받았다, 그다음에 뭐 물품을 잘 받았다, 그다음에 내가 이 편지를 왜 쓰는지에 대한 알림, 그런 것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날짜 같은 게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결문에 대해서는 뭐 부탁하는 게 많이 나와요. 부탁하는 거. 그래서 뭐 I hope라든지, 그다음에 I look forward to, 그래서 무엇을 해주기를 고대한다든지 뭐 희망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부탁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인 게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를 하나 협조를 해주겠다 하는 뭐 협조, 그 다음에 뭐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뭐 다짐,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먼저 이런 것을 풀 때는 제일 먼저 서두에 해당하는 걸 찾고, 그다음에 서두에 해당하는 걸 찾지 못하면 그다음에 결문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 지금 A 문장 딱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당사는 바로 우리의 주문품에 대한 컴퓨터 노트북을 잘 받았다. 그러니까 물품을 수취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은 제일 먼저 앞에 와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보기 4개가 전부 다 A번에 다 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맨 뒤에 나오는 결문을 이제 찾아야지만이 우리가 또 정답을 유추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가 보시게 되면은, 지금 노트북 100개 중에 솔티 케이스 30개가 지금 아주 심하게 손상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클레임을 이제 제기하는 그런 서두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B번 보시게 되면 이 제품 중에서 지금 그러니까 30개가 지금 손상을 입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20개가 아주 부러졌고, 그 다음에 메커니즘 explode beyond repair, 이러한 기계 장치가 심하게 노출돼 가지고 뭐 수리조차도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건 보고 이제 바로 wrong packing, 포장이 잘못된 것 때문에 on account of, 잘못돼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바로 물품이 도착했는데 파손되었다. 그리고 파손품의 일부분은 이러이러한 상태라는 것을 B에서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자연스러운 흐름은 이제 A, B의 흐름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3번, 4번 탈락했고 1번이나 2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C를 보시게 되면, 자, 당신하고 거래를 쭉 해왔는데, 몇 년간 거래해왔는데 이건 처음이다. 뭐가 처음이냐면 you have to lodge our claim. 그래서 claim, 자, lodge라는 말은 다시 또 파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클레임을 제기하다 이런 거죠. 너하고 내가 거래를 쭉 많이 해봤는데 그 중에서 내가 너한테 클레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we trust you will give your immediate attention to this crucial matter.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네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기를 we trust, 우리 믿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소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문장은 지금 C 문장은 결문에 와야 돼요. 결문에 이렇게 소망하는 이 부분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C 부분이 맨 뒤에 와야 되니까 2번 A, B, D, C 되어 있는 2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고 1번은 탈락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D 문장 계속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이 20개 노트북에 대해서 스테이팅, 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이런 검사 보고서를 보면은 바로 이 문장이 badly damaged, 심하게 손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on account of the inferior packing, 아주 열악한 포장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지금 B 항에서의 어떤 제품의 파손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왜 됐는지 보충 상황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 B, D, C로 오는 것이 논리적인 흐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